여기서 보면 이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라고 들어서 다들 뭐 이거 가지고 고민하진 않아. 이건 쓰지도 않을게. 좀 써줘야 되는구나.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단 생산자, 그 다음에 소비자, 그 다음에 분해자. 이걸 가지고 많이 언급은 안 하는데 간혹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생산자 그리고 떠오르는 게 누구야? 소비자, 분해자.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보통 세균, 그다음에 얘네들은 동물, 그다음에 얘를 식물 이렇게 배우거든. 그런데 사실 완벽하게 99%는 맞는데 조금 1%가 좀 틀릴 수 있어요. 그 1%를 어떤 문제집 보니까 나오기도 하더라고. 우리는 알아보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생산자라는 말은 식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꿀 수 있는 생명체, 즉 대표적으로 광합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광합성. 광합성은 식물이 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혹시 그거 알지? 그 이렇게 슉 있어서 벌레를 확 잡는 거. 그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난다. 파리지오. 그럼 걔는 광합성해? 안 해. 자, 그 다음에 남세균이라고 들어봤니? 남세균? 남세균은 세균이야. 근데 얘는 광합성하는 세균이에요. 그럼 남세균은 식물은 아니거든. 식물은 아닌데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얘는 생산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모두 생산자는 모두 식물이다. 이런 말을 쓰면 틀린 말이 돼요. 광합성하거나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꿔주는 생명체다라고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물 그러면 유기물을 다른 형태의 유기물로 바꿔주는 유기물로. 그러니까 토끼도 유기물이고 그다음에 스라소니도 유기물이에요. 그런데 스라소니가 토끼를 잡아먹어서 자기가 살아가. 그러면 그 유기물을 섭취를 해서 자기가 살아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소비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토끼는 식물을 뜯어먹고 살아요. 식물도 유기물이거든. 걔를 뜯어먹어서 자기가 살기 편한 형태의 유기물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소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분해자는 조금 다르게 이번엔 유기물을 무엇으로? 무기물로 바꿔주는 아이들을 우리는 분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식물, 동물, 세균이라는 건 예인 거고 정확히는 요걸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부드럽다라는 거. 나온 김에 조금 더 들어간다면 얘는 어떤 거냐면 독립, 영양, 생물이라는 말을 쓰고요. 얘는 종속, 영양, 생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독립, 영양, 생물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꿔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을 말하는 거고 종속, 영양생 누군가에 종속됐어. 누군가의 유기물을 먹어야지만 내가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살아가는 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유기물을 섭취를 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부산물로 무기물로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세균에서 여기서 이제 결국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뉠 수 있다는 것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상호작용이라는 단어, 상호작용. 뭐 굳이 환경이 없이 생물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이 있어서 환경도 영향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생물과 이제 무생물, 비생물적 요인한 말 안 쓰고 그냥 나누는 환경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환경. 둘이 합쳐서 생태계가 돼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 생물의 영향을 받아. 이거는 작용. 그로 인해서 생물도 환경을 변화시키는 반작용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서로 어때? 주거니 받거니 한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불러? 상호작용이라고 부른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가볍게 필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